새벽 5시 반, 한지호는 시계 소리 없이도 정확히 눈을 떴다. 몸에 밴 시간 감각이라는 게 있었다. 시계공으로 일한 지 10년이 넘으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능력이었다. 작은 항구마을 청림항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이 좁은 골목길 사이로 스며들고 멀리서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호는 간단히 세수를 마친 후 집 1층에 있는 시계 수리점 문을 열었다. 한도현 시계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아버지가 남긴 이 간판을 바꿔야 한다고 몇 번 생각했지만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 한도윤이 행방불명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지호에게는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작업대 위에는 어제 밤까지 작업하던 시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벽시계, 탁상시계, 손목시계까지 각각 다른 사연을 가진 채 지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한 잔 끓인 후 작업대에 앉았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 지호가 가장 먼저 손에 든 것은 며칠 전 박할머니가 맡긴 낡은 손목시계였다. 금박이 군데군데 벗겨진 채 시간을 멈춘 지 오래된 시계였다. 박할머니는 남편의 유품인데 다시 움직였으면 좋겠다며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다.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니 1970년대 제품으로 보였다. 케이스를 열자 내부 메커니즘이 드러났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먼지가 쌓이고 부품 몇 개가 부식된 상태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편이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릴 수 있겠군. 지호는 작은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계 뒷면을 닦아내던 중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케이스와 무브먼트 사이에 종이 조각이 끼워져 있었다. 이게 뭐지? 더 가는 핀셋을 사용해 조심스럽게 종이를 빼냈다. 누렇게 변색된 작은 종이였다. 크기는 우표 정도였고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바다 아래 묻힌 빚은 언젠가 돌아온다. 지호는 종이를 들고 창가로 가서 햇빛에 대고 살펴보았다. 잉크는 오래되었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필체는 정성스럽고 단정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문장을 적어 시계 안에 숨겨둔 것 같았다. 박할머니 남편분이 쓰신 건가? 하지만 왜 이런 문장을 시계 안에 숨겨놓았을까? 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바다 아래 묻힌 빚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청림항 같은 항구 마을에서 바다는 생계의 터전이자 때로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다. 지호는 종이를 작업대 위에 놓고 시계 수리를 계속했다. 하지만 자꾸만 그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부품을 청소하고 윤활유를 바르는 동안에도 메커니즘을 조립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문장이 떠올랐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촌계 사무장 김종수 씨가 지나가다가 시계점으로 들어왔다. 지호야, 잘 지내지? 네. 김 사무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게 지내고 있어. 요즘 어업량이 좀 줄어서 어민들이 걱정이 많거든. 그런데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 조각을 건네며 물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다 아래 묻힌 빚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김종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더니 지호를 쳐다봤다. 이걸 어디서 찾았지? 박할머니 시계에서 나왔어요. 왜요?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김종수는 종이를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어부들이 하던 말 같아서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그의 표정은 결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김종수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나갔다. 지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느꼈다. 오후가 되자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다. 벽시계 수리를 맡기는 사람, 새 시계를 사려는 사람들이었다.
지호는 평상시처럼 친절하게 응대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문장이 신경 쓰였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지호는 박할머니의 시계 수리를 마쳤다. 다시 시간을 새기기 시작한 시계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며 지호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다. 바다 아래 묻힌 빚은 언젠가 돌아온다. 왜 누군가 이런 문장을 시계 안에 숨겨놓았을까? 그리고 왜 김종수 사무장은 그렇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을까? 지호는 종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다. 종이의 재질이나 잉크의 상태로 보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다. 최소 10년, 아니면 그보다도 더 오래된 것일 수도 있었다. 혹시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한도윤도 시계공이었고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가 사라진 것도 바다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다. 선박 사고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때 지호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어른들은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단지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널리 가셨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다. 지호는 시계점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아버지가 사용하던 도구들, 그리고 아직도 아버지 이름으로 된 각종 서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부재를 더욱 실감나게 했다. 바깥에서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다. 간판이 더욱 요란하게 삐걱거렸고 창문으로 바다 냄새가 더 진하게 밀려왔다. 지호는 종이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바다 아래 묻힌 빚은 언젠가 돌아온다. 이 말이 단순한 옛날 속담일까? 아니면 뭔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시계 안에 숨겨져 있었을까? 지호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언제나 정확하고 꼼꼼한 사람이었다. 시계를 수리할 때도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버지의 지론이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아무런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이. 새벽이 되어서야 지호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어렴풋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시계 안에 숨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의 꿈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이다. 혹시 아버지가 남긴 다른 시계들 안에도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지호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시계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기로 했다. 아직 수리가 끝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진 시계들이 몇 개 있었다.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일과가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뭔가 발견한다면 그때는 이 모든 것의 의미를 파악해 봐야 할 것이다. 종이 조각에 적힌 그 섬뜩한 문장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김종수 사무장의 반응도 심상치 않았다. 뭔가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이 있고 그것이 아버지의 실종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지호는 커피를 한 잔 더 끓이며 긴 하루를 준비했다. 오늘부터 그는 시계공인 동시에 탐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았다. 바다 아래 묻힌 빚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알아내야 했다. 종이 조각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다. 지호는 그동안 아버지가 남긴 시계들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다른 단서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날 오후 시계점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을 보고 지호는 깜짝 놀랐다. 상민이? 지호야. 오상민이었다. 지호의 중학교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가 오랜만에 마을로 돌아온 것이다. 상민은 예전보다 훨씬 듬직해진 모습이었다. 선탠된 피부와 다부진 체격에서
다다이를 오래 해온 사람의 흔적이 느껴졌다. 언제 들어왔어? 어제 저녁에. 6개월 출장 끝에 드디어 돌아왔다. 상민은 부산에 있는 대형 선박 회사에서 일했다. 주로 원양 항로 관리와 물류 업무를 담당했는데 출장이 잦아서 고향에 오는 일이 드물었다. 많이 바뀌었네. 완전 바다 사나이가 됐잖아. 너도 많이 어른스러워졌다. 아저씨 같아 보인다고. 둘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한참을 웃었다. 상민은 시계점 안을 둘러보며 감회에 잠긴 듯했다. 여기 정말 그대로네. 아저씨. 한도윤 삼촌 생각이 난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지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상민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화제를 돌렸다. 오늘 저녁에 술 한잔 어때? 할 얘기도 많고. 좋지. 오랜만이니까. 해가 질 무렵 둘은 마을 입구에 있는 선술집, 바다횟집으로 갔다. 오래된 가게였지만 청림항에서는 가장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사장 김영자 씨는 상민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 상민이 아니야? 언제 들어왔어? 어제요, 이모. 지호랑 같이 왔어요. 그래. 오랜만에 친구끼리 만났구나. 오늘은 내가 서비스로 회 하나 더 준다. 둘은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와 회를 시켰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술자리는 즐거웠다. 어린 시절 추억, 각자의 근황, 마을 소식 등을 주고받으며 시간이 흘렀다.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두 번째 병을 열 때쯤 상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호야, 혹시 최근에 뭔가 이상한 일 없었어? 이상한 일? 응. 예를 들어 옛날 일과 관련된 단서 같은 것 말이야. 지호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상민을 쳐다봤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무슨 말이야? 상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술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실은 회사에서 옛날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뭘? 15년 전에 실종된 배 말이야. 청해오라고 했던가? 혹시 기억나? 지호는 깜짝 놀랐다. 청해오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관련된 선박이었다. 그 배의 항해용 시계를 정비하던 아버지는 배가 실종된 후 며칠 뒤 사라졌다. 왜 갑자기 그 배 얘기를? 우리 회사 보관 자료에 그 배 관련 서류들이 있더라고. 당시의 보험, 처리나 수사 협조 때문에 자료를 보관했던 것 같아. 상민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뭔가 이상한 부분이 많았어. 어떤 부분? 청해오는 단순한 어선이 아니었어. 표면적으로는 참치잡이 선박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 같아. 지호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아버지와 관련된 진실을 15년 만에 처음 듣는 것이었다. 다른 용도라니? 밀수야. 그것도 보통 밀수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상민은 술잔을 비우고 계속 말했다. 청해오에는 당시 시가로 수백억 원어치의 물건들이 실려 있었어. 그런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더라고. 단지 고가품 밀수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었어. 그럼 아버지는? 그게 문제야. 너희 아버지는 그 배의 항해용 시계를 정비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배가 실종되자 모든 책임이 그분한테 돌아갔어.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린 시절부터 궁금했던 아버지의 실종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왜 아버지한테 책임이? 항해용 시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 때문에 선박이 항로를 잃고 실종됐다는 게 공식 발표였어. 그런데 상민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본 자료에 따르면 그건 조작된 것 같아. 뭐라고? 시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오히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를 실종시킨 것 같다는 증거들이 있었어. 지호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말인가? 그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이 마을에 살고 있을 거야. 상민의 말에 지호는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든 진짜 범인들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었다. 누구야? 누가 그런 짓을 했어?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시 사건에 마을 원로들과 선박회사 고위층이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거야. 지호는 며칠 전 김종수 사무장의 이상한 반응을 떠올렸다. 그리고 종이 조각의 문구가 다시 머리에 떠올랐다. 상민아. 응.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바다 아래 묻힌 빚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말. 상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마치 김종수 사무장과 똑같은 반응이었다. 그걸 어디서 들었어? 며칠 전에 손님이 맡긴 시계에서 종이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 말이 적혀 있었어. 상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15년 전 청해호 선원들 사이에서 돌던 말이야. 뭐,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뭔가 복수를 암시하는 말 같았어. 바다에서 일어난 억울한 일이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는. 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종이 조각과 청해호 사건이 연결되고 있었다. 그럼 그 종이를 시계에 숨긴 사람은 청해호 선원 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어. 아니면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던 누군가.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술을 마셔댔다. 15년 전의 진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궁속이었다. 지호야. 응. 혹시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뭔가 남긴 건 없어? 일기나 메모. 아니면 다른 단서 같은 것? 지호는 며칠 전부터 아버지의 유품들을 뒤지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종이 조각 외에는 별다른 발견이 없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천천히 해. 15년이나 지난 일이니까 급할 것 없어. 상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호야,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뭘? 이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위험할 수도 있어. 만약 정말로 마을 원로들이 연루되어 있다면. 알겠어. 하지만 지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다. 15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둘은 그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상민은 회사에서 본 자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줬고, 지호는 아버지에 대한 어린 시절 기억들을 꺼내놓았다. 술집을 나설 때쯤 상민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호야, 내 아버지는 분명 결백할 거야.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확신해. 한도현 삼촌은 이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 중 하나였어. 그런 분이 밀수에 관여했을 리 없어. 지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오랜 친구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 고마워, 상민아. 뭘? 우리가 뭐 하는 사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아버지도 어디선가 이 별들을 보고 있을까? 그날 밤 지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아버지의 무죄를 믿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들도 생겨났다. 진짜 범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청해호에 실려있던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풀어야 할 수수께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지호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믿을 만한 동료도 생겼으니까.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유품들을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지호는 잠에 들었다. 상민과의 술자리 이후 며칠이 지났다. 지호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결심을 굳혔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우선 마을 원로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어촌계 사무실이었다. 김종수 사무장과 함께 마을
이장 박경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지호야? 어쩐 일이니? 박 이장은 70대 중반의 마을 터줏대감이었다. 지호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다. 이장님, 혹시 15년 전 청해호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박 이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옆에 있던 김종수 사무장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그런 옛날 얘기를?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서요. 혹시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지호야, 박 이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일들은 다 지나간 거야. 굳이 다시 들춰낼 필요가 뭐 있겠어?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잘못을 한 건지 궁금해서. 내 아버지 일은 이미 다 끝난 거다. 더 이상 들춰내봐야 아무도 좋을 게 없어. 김종수도 거들었다. 지호야, 이장님 말씀이 맞아.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두는 게 좋겠다. 지호는 답답함을 느꼈다. 왜 모두들 과거를 묻어두려고만 하는 걸까? 그래도 진실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진실? 박 이장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어. 내 아버지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고, 그래서 떠난 거야. 하지만 혹시 억울한 일일 수도. 지호야, 박 이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마을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은 접어라. 내가 괜히 이런 일들을 들춰내다가 마을에 해만 끼칠 수 있어. 지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이장의 단호한 태도에서 어떤 경고의 의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어촌계 사무실을 나선 지호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마을 어른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마을 노인회관이었다. 그곳에서 15년 전 일을 기억하는 다른 어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노인회관에는 평소처럼 몇몇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호가 들어가자 반갑게 인사해주는 어르신들이 있었다. 지호야, 어쩐 일이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들,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하지만 청해호 이야기를 꺼내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어르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지호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왜 갑자기 옛날 일을 들춰내려고 하니? 내 아버지 일은 이미 다 끝난 거야. 결국 노인회관에서도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어르신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질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평소 친근하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지호를 보면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다. 시계 소리를 맡기려던 손님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돌렸다. 지호야, 요즘 마을에서 소문이 안 좋더라. 단골 손님인 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소문이요? 내가 옛날 일을 다시 들춰내려 한다는. 마을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다. 지호야, 할머니는 내 아버지를 잘 알았어.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때로는 진실보다 평화가 더 소중할 수도 있는 거야. 할머니마저 그런 말을 하자 지호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마을 전체가 자신을 등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상민이 시계점으로 찾아왔다. 지호야, 마을 분위기가 이상하던데? 무슨 일 있었어? 지호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상민에게 털어놓았다. 마을 원로들의 반응,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 손님들의 외면까지. 역시 그렇구나.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것도 아주 큰 비밀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마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것 같아. 포기할 거야? 지호는 잠시 고민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시계점 운영도 어려워질 것이고 마을에서의 삶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상민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지호야,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수리하던 시계들 중에 항해용 시계는 없었어? 항해용 시계? 지호는 깜짝 놀랐다. 며칠 전부터 아버지의 유품들을 뒤지면서 그런 시계를 본 기억이 있었다. 있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가져다 줄 수 있어? 지호는 서둘러 창고로 가서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묵직한 황동 케이스의 항해용 시계였다. 이거야. 상민이 시계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다. 이거 청해호에서 사용하던 시계야. 정말? 응. 우리 회사 자료에서 본 것과 똑같아. 상민은 시계 뒷면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흥분했다. 지호야, 여기 뭔가 새겨져 있어. 지호도 급하게 다가가서 살펴봤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새겨져 있었다. 바다 아래 묻힌 빚은 언젠가 돌아온다. 똑같은 문구였다. 박할머니의 시계에서 발견한 종이 조각과 정확히 같은 문장이 시계 뒷면에 새겨져 있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상민이 중얼거렸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어. 지호는 시계를 더 자세히 살펴봤다. 그런데 케이스를 열어보니 내부에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상민아, 이것 봐. 시계 내부의 메커니즘 옆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 마치 뭔가를 숨겨놓을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았다. 뭔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네. 상민이 말했다. 지호는 가는 도구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구멍을 살펴봤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그것은 작은 열쇠였다. 아주 특별한 모양의 열쇠로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지호야, 이건 분명히 중요한 단서야. 상민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내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으신 것 같아. 지호도 마찬가지로 흥분했다. 드디어 아버지가 남긴 구체적인 단서를 찾아낸 것이다. 그런데 이 열쇠로 뭘 열어야 하는 거지? 그건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아버지는 청해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 증거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야. 둘은 한참 동안 그 작은 열쇠를 바라봤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의 열쇠일지도 모르는 것을. 그날 밤 지호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다고 해도 아버지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컸다. 마을 원로들의 반응으로 보아 이 일을 계속 진행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분명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검은 바다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어디선가 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 제가 진실을 밝혀낼게요. 지호는 작은 열쇠를 꽉 쥐며 다짐했다. 마을 전체가 반대해도 혼자가 되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작은 열쇠가 얼마나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여는 것인지,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지호는 아버지의 항해용 시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바다 아래 묻힌 빚은 언젠가 돌아온다라는 문구가 희미한 조명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손님이 맡긴 낡은 손목시계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문장이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연결고리였다. 상민아, 이것 좀 봐. 지호가 상민을 불러 시계를 건네자 상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러나 이내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상하네. 누가 장난으로 새겨놓은 건 아닐까? 상민이 시계를 돌려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지호는 상민의 반응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꼈지만 일단 넘어가기로 했다. 대신 더욱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다. 상민아, 그때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한 그 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상민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호야, 사실 나도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더라고. 15년 전 그 사건 말이야. 상민이 목소리를 낮췄다. 당시에는 단순한 해난 사고로 처리됐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다른 얘기들이 돌았어. 어떤 얘기? 그 배에 실린 건 단순한 밀수품이 아니었다는 거야. 뭔가 더 중요한 것이었다고. 상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 무죄였던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상민이 말끝을 흐렸다. 문제는 당시 이 마을의 원로들과 선박회사 고위층이 모두 얽혀 있었다는 거야. 내 아버지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됐고, 그래서 입을 막히게 된 거지. 상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호야, 이 일을 파헤치는 건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어. 아직도 그때 관련된 사람들이 살아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 지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다음 날, 지호는 마을 도서관에서 15년 전 신문 기사들을 뒤져보았다. 한우로 침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들을 찾아냈다. 대부분의 기사는 단순한 해난 사고로 처리하고 있었지만 한 지역지에서는 의혹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한우로에는 선장 한도윤을 포함해 선원 5명이 타고 있었다. 배는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중 폭풍을 만나 침몰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 첫째, 당일 기상 예보상 폭풍주의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둘째, 한우로는 비교적 새로운 선박으로 안전 등급이 높았다. 셋째, 침몰 직전까지도 무선 교신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뭔가 이상해. 지호가 중얼거렸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거를 파헤치는 것보다는 현재를 사는 게 어떨까? 지호 씨? 돌아보니 마을 이장인 김태수가 서 있었다. 60대 중반의 그는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아, 이장님. 안녕하세요. 지호가 일어서 인사했다. 아버님, 일로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자꾸 들춰내면 좋을 게 없어요. 마을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명예요? 김태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지호 씨 아버님은 이미 충분히 벌을 받으셨어요. 더 이상 마을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 김태수는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지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느꼈다. 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일을 덮으려고만 할까? 그날 저녁, 상민이 지호의 시계방으로 찾아왔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지호야, 오늘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 내가 한우로 사건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는 걸 윗사람들이 알게 됐나 봐. 갑자기 부장이 나를 불러서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상민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이상한 얘기도 들었어. 어떤 얘기? 당시 한우로에 실려있던 건 단순한 밀수품이 아니라 어떤 문서였다는 거야. 이 지역 개발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 말이야. 지호의 눈이 커졌다. 개발 문서라고? 응. 15년 전에 이 항구 지역을 대대적으로 재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었어. 하지만 갑자기 무산됐거든. 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상민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혹시 그 문서들이 재개발 계획을 저지할 수 있는 증거였던 건 아닐까? 그럼 내 아버지는 그 문서들을 본 거야.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상민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지호야, 내 아버지는 진실을 알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 왜냐하면 그 문서들에는 이 마을의 유력 인사들의 비리가 담겨 있었으니까. 지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가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핵심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인가? 상민아, 그럼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살아있어. 그리고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수 이장, 항만공사 이사장, 그리고 우리 회사 사장까지 모두 15년 전부터 이 마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야. 그 순간 지호는 오늘 김태수 이장이 보인 반응이 이해됐다. 그는 단순히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지호를 막으려 했던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지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상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 그들이 15년 전에 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거든. 그 말을 들은 지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다. 상민아, 그 문서들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까? 글쎄, 배가 침몰했으니까 바다 밑에 있을 텐데. 상민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미리 복사본을 만들어놨을 가능성도 있어. 복사본? 내 아버지는 신중한 사람이었거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어딘가에 숨겨뒀을 수도 있어. 지호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스며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단서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지호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상민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특히 내 아버지는 진실을 알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라는 말이 계속 되풀이됐다. 아버지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 혹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 지호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뒤져보기로 했다. 분명 어딘가에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지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15년 전 그날 밤에도 이런 비가 내렸을까 생각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항해를 떠났던 그날 밤 말이다. 바다 아래 묻힌 빚은 언젠가 돌아온다. 지호는 중얼거렸다. 이제 그 빚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빚을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지호는 새벽 5시부터 아버지의 작업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시계들과 부품들 사이에서, 그리고 먼지 쌓인 서랍 구석구석에서 15년 전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상민이 말한 복사본이 정말 존재한다면 분명 이곳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서랍을 뒤지던 중 지호의 손끝이 뭔가 이상한 감촉을 느꼈다. 서랍 바닥이 다른 곳보다 약간 두껍게 느껴졌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바닥판 한쪽 모서리가 미세하게 들떠 있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바닥판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방수 처리된 봉투가 숨겨져 있었다.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복사된 문서들과 함께 아버지의 수첩이 들어 있었다. 이게 바로.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문서들을 펼쳐보니 상민의 말이 맞았다. 15년 전 항구 재개발 계획서와 함께 그와 관련된 각종 허가 서류와 금전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거래에서 마을의 유력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김태수 이장은 개발 예정 부지를 미리 헐값에 매입한 후고가에 되팔았고, 항만공사 이사장은 허가 과정에서 매물을 받았으며, 선박회사 사장은 가짜 서류를 조작해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비리였다. 아버지의 수첩을 펼쳐보자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기록된 내용들이 나타났다. 이들의 비리를 폭로하면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볼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묵인할 수도 없다. 지호와 아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 김태수가 오늘 나를 찾아왔다.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다. 가족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문서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바다 아래 묻힌 빚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날이 오면 지호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미안하다, 아들아.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지킨 채 홀로 그 무게를 감당했던 것이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호야, 뭘 하고 있는 거야? 돌아보니 상민이 서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상민아, 잘 됐다. 봐봐, 아버지가 숨겨둔 증거들을 찾았어. 지호가 흥분해서 문서들을 들어올렸다. 그러나 상민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다. 그 문서들을 내려놔. 지호야, 그 문서들을 내게 줘. 지금, 당장. 상민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호는 상민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다. 왜 갑자기 이래? 이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라고. 억울함? 상민이 비웃었다. 지호야,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있구나. 무슨 소리야? 상민은 천천히 다가오며 입을 열었다. 나는 처음부터 내 편이 아니었어.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들의 편이었다고. 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뭔 소리야? 김태수 이장, 항만공사 이사장, 선박회사 사장. 그들이 나를 보낸 거야. 내가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는지 감시하고 필요하면 막으라고. 상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거짓말은 아니야. 사실이긴 하니까. 다만 내가 내 편에서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를 조종하려고 한 것뿐이지. 지호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유일하게 믿고 있던 친구가 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돈이야, 지호야, 그리고 권력. 상민이 어깨를 으쓱했다. 15년 전 그 사건 때부터 나는 그들과 한패였어. 내 아버지가 문서들을 발견했을 때도 나는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 내 아버지는 나를 믿고 상의했거든. 이 문서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보고했고, 그들은 내 아버지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어. 지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제거라니. 설마. 한우로 침몰은 사고가 아니었어. 계획된 살인이었지. 상민의 목소리는 무감정했다. 내 아버지와 선원들을 모두 바다에 묻어버린 거야. 이 미친놈아. 지호가 주먹을 들어 상민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상민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듯 지호의 공격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화내지 마. 지호야. 어차피 내 아버지도 너도 결국은 같은 운명이니까. 그때 작업실 밖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태수 의장을 비롯해 몇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상민이가 잘 해냈군. 김태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15년 동안 참 고생 많았어. 이장님, 문서들은 여기 있습니다. 상민이 지호에게서 빼앗은 문서들을 김태수에게 건넸다. 김태수는 문서들을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한도윤이 숨겨둔 게 맞았군. 이제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면 영원히 비밀로 남을 거야. 저를 어떻게 할 셈이죠?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도 내 아버지와 같은 곳으로 가는 거야. 김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바다는 모든 비밀을 간직하거든. 그 순간
지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수첩이 아직 자신의 손에 있었다. 그리고 그 수첩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잠깐만요. 지호가 소리쳤다. 제가 이미 이 모든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경찰이 올 거예요. 김태수와 상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거짓말 하지 마라. 김태수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젯밤에 모든 증거를 복사해서 보냈어요. 지호가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창문으로 달려갔다. 정말로 경찰차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상하다. 설마 정말로. 상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 경찰차들은 전혀 다른 사건 때문에 온 것이었지만 지호에게는 천운이었다. 혼란을 틈타 지호는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뒤에서 잡아라 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손에는 아버지의 수첩을 꼭 쥐고서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지호는 직접 경찰서로 달려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수첩과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경찰에게 신고했다. 며칠 후 15년 전 한우로 침몰 사건이 재수사되었다.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과 지호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김태수 이장과 항만공사 이사장, 선박회사 사장은 모두 체포되었다. 그리고 상민도 15년간의 공모 혐의로 구속되었다. 마을은 큰 충격에 빠졌다. 오랫동안 존경받던 지도자들이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일부 주민들은 지호를 원망하기도 했다. 평온했던 마을을 뒤흔들었다고. 하지만 지호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진실이 밝혀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마지막 재판이 끝난 후 지호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묘비 앞에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놓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빚을 갚았어요. 바다 아래 묻혀있던 빚을 모두 받아냈어요. 바람이 불어와 수첩의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비록 늦을지라도.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15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진실이 빛을 보았다. 바다 아래 묻힌 빚은 정말로 돌아온 것이다.